여러분 여기 있는 요 땅, 요 삼각형 요 땅, 이런 땅을 여러분한테 850에 사람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환가는 3천만 원 넘게 됐어요. 이게 지금 감정가 2,600짜리를 남들이 안 받으니까 95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이거를 저쪽에다 왜 5천원 팔 수 있었는가? 443만 원짜리 886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200에 팔았는가? 315만 원짜리 땅을 450에 받았어요. 여기는 요 땅. 요거는 7억 2를 냈어요. 왜 그렇게 낸다든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기꾼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첫 번째 수업 딱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설명드리니까 딱 이해됐잖아요. 완벽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동산 현상을 공법적 해석으로 보면 이게 수익이 왜 나는가 이걸 알아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 특강하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교육 기회를 주신다면 4주 동안 좀 재밌는 그런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그냥 간단히 질문합니다. 답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고액의 투자가 좋다, 소액의 투자가 좋다? 소액이죠. 그럼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수익은 고수익이 좋다, 저수익이 좋다? 고수익이죠. 당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액의 고수익을 원한다면 이런 투자할 때 단기가 좋다, 장기가 좋다? 단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액의 고수익의 단기 투자를 원하죠. 하나 더. 이런 투자를 한다면 안전한 게 좋다, 위험한 게 좋다? 그러니까 소액의 단기의 고수익이 안전한 건데 도둑놈 심보죠. 과연 이런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연출이 아니라 딱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개 특강할 때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투자 수익 낸 게 한 전체적으로 한 130개가 넘는데 여러 개 수익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요번에 딱 해서 오늘 수익이 실현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8천이다. 어떠세요? 마음에 들죠? 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이 자료에 근거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부동산 경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경매의 환상을 쫓아요. 아파트 싸게 사고 수익 내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주거 부동산 경매 투자는 현 정부에서는 암울합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매에 대한 얘기 공부에 필요한 공부를 딱 끄집어내면 대부분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매로 돈 벌려면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경매에서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얘기도 굉장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를 딱 보게 되면 민법적 개념이 아니라 다 공법적 개념에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공법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믿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 볼게요. 저희 수강생들은 저를 믿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박상래 원장님을 믿을 거예요.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나가요. 열심히 믿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열심히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제 손목에 차고 있는 게 뭐죠? 와치죠. 예. 이거 와치인 거 믿죠? 이거 믿을 때 여러분 열심히 믿어요? 그냥 와치인 거 알고 믿어요? 예. 아는 게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교주들이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나 믿는다, 교수 믿어요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내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해서 아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들은 믿어요. 정확히 말해볼게요. 뭘 믿느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지식을 믿어요. 그런 사람은 사고 안 나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다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얘기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공법 강사가 막 그걸로 돈 번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뭔가 추천물건 나는데 이게 지금 배웠던 얘기랑 안 맞아요. 그래도 믿는다.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광신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인데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내 말 믿고 주식을 투자한다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맹신이라고 해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저는 내 지식이 정확하게 맞다는 걸 입증하고 여러분이 그걸 배워서 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뭔가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얘기죠. 얘기 다시 해볼게요. 소액에 고수익에 단기에 안전하다. 100%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지식을 통해서 그 입증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이런 물건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입찰장에 들어가면 없어요, 경쟁자가. 그리고 낙찰받고 나올 때 이 소리가 들려요. 차. 기가 막히죠. 저 왜 봤나. 이따 저희가 그런 수익 모델 된 거 쭉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니들이 고생이 많다. 알았다고 나와버려요. 근데 결과로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죠. 자, 일단 여러분 여기 직접 있었던 사례, 자료 다 놓아서 제가 자료 만들었습니다. 지금 2002 타경 34895 사건의 양평의 용무면 광탄리에 있는 토지 지분 경매예요. 하나 얘기합니다. 이 물건은 누가 찾았느냐?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이 교육을 받고 스터디 과정 속에서 트레이닝 된 분이 찾아왔던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받은 물건이죠. 여기 보시면 3,069만 원에 딱 받았어요. 여러분 그럼 3,069만 원에서 입찰 한 명이죠. 3,900짜리가 2,700 떨어져서 3,000에 받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여기 보면 매각 결정 지난해도 12월이었고 대금 납부 시한 1월 달에 올 1월 달에 잔금을 냈어요. 1월 10일 날 잔금을 냈습니다. 물건을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받았나 안 받았나 보여드려야 되니까 대금 완납 증명원에서 저희 회사 보브에셋 이라티비전 들어오다 보면 현판 붙어 있습니다. 보브에셋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죠. 매각 대금의 완납일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잔금 납은 총기까지 안 내고 지난년도 12월 12일 날 12.12 그때 잔금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표시는 용문면 광탄리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땅이에요. 그런데 토지용 계획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요 땅과 여기 있는 지분을 받은 거예요. 요거 지분, 여기 지분.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읽어보면 여기 땅은 경사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좋은 얘기도 없이 양평에 보면 이런 데는 대가 있고 자, 그러면 뭐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데 이걸 뭐 3,000씩이나 지분을 받았을까? 자, 물건이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땅 지분과 여기 일부를 받은 거죠. 굉장히 경사져서 사면이라 여기는 쓰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 보면 눈으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도로가 나고 이런 쪽에 땅들이 있고 일부 집들이 지어져 있죠. 여러분 이 중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영상 잘 보시고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땅 중개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중개에도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도면을 보게 되면 여기 개발업자가 이런 식으로 토론해서 개발하고 있죠. 이해되셨죠? 개발하고 있게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해서 집들을 짓고 있고 분할해서 집들을 지려고 하는 도면이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현장 사진 보면 저희는 여기 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지분을 받은 거예요. 무조건 다 임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은 대로 떨어져서 개발이 됐고 나머지는 다 임야 이쪽. 자, 그런데 위에 받은 이 땅의 모습 사진을 보면 지분인데 도로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나무가 자라지만 완전히 절벽이에요. 그게 이쪽의 지분이죠. 여러분에게 이거 만약에 3,000만 원에 받으라면 여러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낭떠러지 이쪽은 안 받는데 저희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부에셋 그다음에 여기다 보부에셋 지분 도로 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권 일부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이후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 뭔가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현장 사진을 우리가 조사했더니 개발된 집들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양평군청 방문해서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대수문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여기는 영상을 찍어서 녹화가 될지 몰라서 여기서는 공개를 못 하겠어요. 다만 여기 오신 분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여기 통화가 어떤 통화인지 듣게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죽고 못 살아요.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요지 파일에 요지가 써 있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어요? 예, 전화가 수신거들도 계속 걸려 있네. 예, 자 다음은 넘어갈게요. 이건 패스. 토지 매매 계약서 보세요. 지금 1월달 12.12 돈 냈는데 지금 3월 24일에 얼마에 계약이 됐죠? 8천만 원에 계약됐죠. 그럼 여러분 어때요? 다만 8천에 계약됐는데 5천만 원 먼저 받고 3천만 원은 8월 31일에 받기로 했다가 일부 조금 받고 공교롭게 오늘 6시에 받기로 했는데 강의 준비 때문에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이따 10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 내고 등기 넘어갑니다. 연출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수익냈던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개월 만에 5천만 원 받고 다시 지금 3천만 원 받는다. 괜찮지 않아요? 아주 괜찮죠. 그래서 이 수익이 났던 모델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3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익 맞죠? 2개월 만에 8천에 팔았다면 단기의 고수익 맞죠? 그러면 내가 위험했나 그쪽 위험했나 이것도 얘기해 볼까요? 그쪽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치닫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자료를 직접 우리 낙찰 자료를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예, 요거죠. 여기 지금은 요 내용인데 여기는 요 땅이요. 로드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겨울 되니까 밑으로 훅 꺼져 내려가요. 여기 있는 지분과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는 요 땅 지분 받은 거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길이 있고 보이죠? 그 안쪽에 보면 집들이 좀 지어져 있죠. 저희가 받은 게 여기 지분과 여기 지분 그리고 안쪽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부동산 공법에 대한 얘기를 좀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여러 개의 공법의 얘기를 조합을 시켜보고 그 조합된 내용으로 풀어보면 이게 개발론이에요. 전원주택지 개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개발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모르고 이후에 정말 모르니까 3만 볼트 전기선에서 턱걸이에요. 이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또 있어요. 이 사람 우리는 욕을 받았는데 여기 있는 거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사건 대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또 영상을 찍으니까 영상이 또 돌면서 그 사람 기억에 들어갈까 봐 내가 못 보여주지만 뒤늦게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거 옆에 집이 있으니까 이런 데 땅 중개시키면 또 중개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중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개발론에 대한 얘기를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고 그거를 다시
그 개발행위가 있었던 케이스를 적용하고 이후에 여기가 분양이 되고 분양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위에 분양받은 사람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할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일단은 토지용계획을 보겠습니다. 이 땅의 지목은 뭐죠? 임야. 그죠? 이 땅의 용도적은 보존관리지역이죠. 여기는 요 땅과 요 두 개 땅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세요. 특정한 조건의 내용에 임야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이 임야에다가 지목이죠. 용도지역은 뭐로 되어 있어요? 보존관리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에게 고리타분하지만 꼭 개념은 잡아볼게요. 지목은 뭐고 용도지역은 뭐죠? 왜냐하면 중개업 오래 하신 분들이 얘기할 때 특히 주거용 중개업 오래 하신 분들 시가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땅 중개할 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요. 지목은 뭡니까? 보존관리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도적 뭡니까? 공장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목이 28개가 있는데 28개 지목을 두는 이유와 용도지역을 두는 이유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용도지역은 뭐고 지목은 뭡니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부터 짚어봐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들으러 왔을 거고 들으러 왔는데 이제 막 돈 버는 얘기만 멋있게 보여주면 이거 같아요. 무슨 저 대학원 수업 갔더니 신입생 환영할 때 장기자랑 했더니 앞에 그 호텔 경영학과 나오는 애가 앞에서 칵테일, 샴페인 쇼하는데 그거 보는 느낌이 와 재밌다. 그거 끝나요.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직접 눈높이랑 단계적으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지금 지목이라는 개념은 왜 두느냐 이겁니다.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라는 게 있어요. 천천히요. 지목이 공장이니까 여기다 공장 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요. 지목이 주유소면 주유소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목이 이거니까 이거 한다.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거 아니라고요. 뭐냐면 거꾸로예요. 뭐냐면 공장을 건축하니까 이 땅의 지목이 장이 됐다. 얘가 종속변수예요. 이거 왜 이런 걸 두느냐? 자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주유소를 지니까 이 땅의 지목이 주유소가 됐다. 그 얘기지 지목이 주유소면 주유소 친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냐면 이거예요. 국가하고 조폭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실효적 지배하는 공간이 있어요. 얘들은 영토, 얘들은 나발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성원이 있어요. 국민, 조직원.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 있으면 힘을 합쳐서 몰아내요. 방어합니다. 우크라이나 끝까지 싸우죠. 중동국가 끝까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얘들도 나발이 침범하면 전쟁 나요. 국가 반역죄가 있다. 사형해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갖다 묻어버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구성원들한테 삥을 뜯어요. 여기는 세금, 여기는 보호비. 그러면 조폭들이 보호비를 뜰 때 막 뜯는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눠요. 무슨 얘기냐면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에이플 많이 뜯어요. 노래방, 비제로 조금만 뜯어요. 음식점, 시제로 조금만 뜯어요. 커피숍 이런 거 안 뜯어요. 마찬가지로 지목이 대 많이 뜯어요. 지목이 주차장, 공익제니까 덜 뜯어요. 지목이 공장 창고, 가진 놈을 봐요. 대기업은 많이 뜯고 중소기업은 조금 뜯고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목을 나눈 거예요.
즉 네가 땅을 어떻게 써? 그거 보고 지목을 나눠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게 지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만 일정 법들은 뭐를 하느냐? 지목을 딱 집어서 행위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땐 지목이 임야니까, 지목이 전답과선이니까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지증이나 농지증 받는 거고, 지목이 임야면 산지관리법에서 임야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받는 거지, 지목이 임야면 뭐가 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용도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제가 실무교육할 때 용도지역 개념을 물어볼 때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제 실무교육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답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못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몇 분한테 여쭤볼게요. 용도지역 뭔지 아시죠? 괜히 앞에 앉았다 이 생각도 드시죠? 용도지역이 뭐죠? 용도지역이 뭐죠? 사람들이 뽕주예요. 내가 아는데?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답변, 주상공록, 도관농자.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조금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은 알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중개업하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할 게 뭐냐?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익숙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뭐냐? 아파트 분녀회장 맨날 놀러와서 차 마시고 하죠. 익숙하니까 그 사람 안다고 잘한다고 하잖아요.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그런 실수 한 번씩 했죠. 뭔지 아세요? 결혼. 오래 연하다 보면 안다고 생각해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많이 놀래요. 그건 나만이 아니라 그쪽도 막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 몇 번 놀래다 보면 서로 깎이고 그냥 맞춰줘요. 공존합니다. 얘기 다시 해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잘못 샀다. 놀래죠? 그럼 부동산이 나한테 깎이고 맞춰줘요? 아니에요. 그때 내가 포기해야 돼요. 사람 모르고 알게 되는 과정은 시생술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교류가 되면서 맞춰가지만 부동산은 안 그래요. 무슨 말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중개사 공법 배울 때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역경을 알아요. 그 많은 양을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외워서 과락을 넘겨요. 존경을 표해요. 나 그럴 자신 없어. 나 못 외워요. 나 그렇게 못 외우면 나 못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신 공법을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개업하는 것 같아요. 왜? 인내를 배우거든요. 중개업하면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 공법이라는 과목 없어지면 인내력을 못 배워서 중개업에서 많이 포기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공법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공법은 딱 두 줄이에요. 근데 한 줄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중개업보다는 개발론이나 우리 같은 강의, 기획, 이반적 이런 사람이 알아야 될 얘기고 중개업하는 우리들이 알 얘기는 나머지 한 줄만 알면 돼요. 딱 간단해요. 모든 공법은 여기다 넣으면 다 떨어져요. 공법은 자기 법의 목적을 정해요. 그럼 이 목적을 위해서 일정 인간의 행위를 규정해요. 그리고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스톱을 쳐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패스 통과. 이게 공법이에요. 좀 어렵죠? 자, 여쭤볼게요. 이 중에 운전하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만 사면 운전하셨죠? 끄덕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운전하기 위해서 먼저 면허 땄잖아요. 그리고 보험 들어야 운전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왜 그러느냐? 도로교통법도 공법이거든요. 목적은 사람의 생명보호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운전하는 행위를 규정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너 그거 하고 싶어? 일단 스톱하지 마. 허가, 조건제죠. 면허 따고 보험 들고 해. 그럼 통과. 안 그러면 못해. 이게 공법이에요. 이해됐죠? 다시요. 공인중개사법도 공법이거든요.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예요.
이를 위해서 공법이 뭐를 하느냐? 잘 보세요. 행위를 규정해요. 중개사법이. 법적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 들어보셨죠? 이게 중개행위예요. 왜 그거 규정했느냐? 스톱, 하지 마. 그러니까 동네에서 오래된 이장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컨설팅 해놓고 마을 사람들 땅 접수받고 사람들 오면 중개계약서 쓰고 거래계약서 쓰고 돈 받고 하잖아. 이런 거 계속 영리 목적, 반복적, 수익 목적으로 했다. 그럼 어때요? 걸리면 무등록 중급으로 구속되잖아요. 하고 싶어? 자격 취득하고 등록받고 해. 이게 공법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관련된 거. 공법이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있고 이 법의 목적은 난개발을 막자는 얘기예요. 계획 없는 개발이 국토를 너무 황폐했다 이거죠. 그래서 뭘 두느냐? 개발행위를 두죠. 개발행위 뭐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연결 변경, 토속 재치, 물건을 쌓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안 돼. 스톱. 개발행위니까 하지 마. 난개발 막아야 돼. 하고 싶어? 허가받고 해. 기준은 뭐다? 맞으면 통과. 이게 나와요. 이해됐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공개특강 들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과소토지에 반란된 이 수업 듣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막 250짜리 땅 받아서 막 1억에 팔고 이런 걸 봐요. 그거를 보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칵테일쇼 멋있게 하는 것만 보고 끝나요. 그런 감탄만 하고 가면 내게 아니잖아요. 기본을 쌓기 위한 기본 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농지법이 있다면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지법 필요 없어요. 자, 천천히요. 내가 지금 여기 시흥에 10,000평의 농지가 있어요. 농사지니까 1년에 1억 벌어요. 6개월 일하고 남들은 1억 버니까 와 부럽다는데 정작 농사 짓는 사람 죽으려고 해요. 6개월 농사 지면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 한의원 가고 정형외과 다니고 디스크 치료받고 무릎 다 나가고 그래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5,000평을 팔았어요. 그 돈 갖고 나머지 5,000평에 다가구를 50개 지었어요. 이때 나오는 현상. 국가. 야 시흥은 왜 이렇게 요즘 집값이 안정되냐. 이주영이가 다가구 50개 져서 공급이 많으니까 안정됩니다. 시흥시. 야 시흥시가 왜 이렇게 요즘 재정이 넉넉하냐. 이주영이가 시흥에 농지 10,000평 있을 때는 보유가세를 300 냈는데 다가구 50개 지니까 보유가세를 8,000 냅니다. 오 좋네. 1년에 뼈골 빠지게 농사 짓고 1억 벌었는데 다가구 50개 있으니까 놀면서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이해되죠? 에브리바디 해피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농지 주인들이 저를 보고 모방해요. 공장, 창고,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막 쳐요. 국민소득은 9만 불, 10만 불 막 올라가요. 오, 막 세계 1위 국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차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경제 예표가 와서 얘기해요. 야, 대통령 일로 와봐. 우크라이나 이것들이 전쟁 그만해도 말을 안 듣고 러시아도 끝까지 싸우는데 안 되겠어. 전쟁 참전해서 끝내자. 한국군 잘 싸우니까 2만 명만 보내봐. 싫어요. 우리가 왜 남의 전쟁에 끌려갑니까? 그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개념 없네. 니네 먹는 쌀 자급자족 못하잖아. 우리 미국이 다 수출해 주는데 다음 달부터는 쌀값이 10배니까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러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면 어떡할래요? 자, 영상 보시는 분도 번호 찍어보세요. 1번 10배 내고 먹는다. 나라 망합니다. 2번 비싸니까 다 굶는다. 말도 안 되죠? 3번 2만 명 보낸다. 몇 번? 방법 대안에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떡하실래요? 보내요. 영상 보고 다른 대안 있는 분 한번 써보세요. 없잖아요. 식량 안보가 무너진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주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로 본다면 논바닥이 있다면 논바닥과 뒤집는 것은 농지 전용이라고 명명했고 스톱 하지마 허가받고 해 기준은 뭐다 다 정해놔요. 이게 안 맞으면 개발 못해요.
여러분 이게 모아지면 이게 개발론이 되고 이 개발론이 완성될 때 저런 과소토지의 반란 너무나 작은 땅에 엄청나게 큰 어때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거 이제 여러분 이 수업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실현을 시키거든요. 다시 볼게요. 임야가 있어요. 산지관리법이죠. 이 법의 목적은 보안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 군사용어 아닙니다. 자, 조금 생소하죠? 보안이란 얘기. 제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물론 이 중에 제 수업 들은 사람 이거 각인돼서 맞출 거예요.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니까.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사막에서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원인이 뭘까요? 뭘까요? 뭐죠? 안 죽어요? 뭐죠? 네. 환기가 안 되세요? 환경? 사막에서 왜 이렇게 사람이 죽을까요? 물이 없어서 막 그 생각 하잖아요. 뜨거워서요? 뜨거워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익사.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사막을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모래입자가 고와서 물이 못 스며들고 흘러요. 사람이 물과 모래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구덩이 있는 데서 물이 안 빠지면 거기 빠져 죽어요. 물이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여러분 3년 전에 강남역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이 많이 증발되니까 구름이 가다가 가벼운 구름은 고르게 물을 뿌리는데 이 증발량이 많은 이런 구름은 가다 무거운 거니까 한 군데서 확 떨어져요. 그게 스콜 현상이에요. 그 스콜 현상이 있었던 데가 공교롭게 어디냐면 역삼역이에요. 역삼역이 높죠. 테헤란로가 넓죠. 마찰계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수 맨홀 뚜껑을 들어올렸어요. 물이 속으로 흐르다가. 물이 흐르니까 지나가다 안 보여서 뽕당 빠져 2명 죽었고 나머지 2명은 거기 있는 건물 지하에 물이 넘치니까 람보르기니 차주 2이 죽었더라고요. 차가늘에 갖다 빠져 죽었거든요. 여러분 임야가 개발되면 도시는 이런 주기적인 위험에 노출이 돼요. 이해되죠? 너무나 위험해져요. 개발된 임야가 포장이 되고 물이 막 흘러나간다. 문제 심각하잖아요. 다시 볼까요? 여름철엔 남쪽이 덥다, 북쪽이 덥다? 남쪽이 더워요, 북쪽이 더워요? 남쪽이 덥죠. 그런데 항공지도, 대한민국 항공지도를 딱 보게 되면 유달리 붉게 나오는 데가 수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시가율이 70~80%가 넘어가요. 뭔지 이해되죠? 오히려 이런 데는 시가율이 7%, 8%밖에 안 되니까 임야가 많아서 온도 조절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얘기 다시 바꿔볼까요? 이런 데는 이글이글 타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도 모기 물리죠? 황당하죠? 옛날에 10월, 11월 모기 없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그 모기 유충들이 발화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내려갈 때쯤 맞으니까 발화한 모기들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세진 않지만 하여튼 모기 있다는 거 짜증나잖아요. 다시 볼까요?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드디어 돌기 시작해요. 말라리아 모기 물리면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아열대성 질병이 창궐하는 조짐이 보여요. 이들의 온도가 서울시에서 20년 미집행 공원이 해제되면 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문제 이해되죠? 20년 해제되면 공원이 막 개발된다. 온도 컨트롤 타워 밖으로 넘어간대요. 온도 통제 실패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아열대 질병이 창궐한다. 나라 다 망해요. 우리 코로나 때 도시기능 마비되는 거 봤잖아요. 이해됐죠? 이런 논리를 본다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야를 개발한다. 그럼 이거 함부로 하지 마. 뭐라고 한 거예요? 산지 전용이라고 명명했고 스톱 허가받고 왜 기준은 뭐다 다 정해놔요. 이게 맞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다시요. 건축법이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은 효율성과 안전성이에요.
여러분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얘기 얘기해 볼까요? 천천히요. 효율성. 지금 이렇게 수업 듣는데 한 분이 나한테 개인적인 질문에 내가 답변을 했어요. 또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서 1시간이 갔어요. 이분은 만족도가 무지 높지만 나머지 분들은 항의 들어가요. 박상대 원장님한테 이게 뭐냐, 저 사람 컨설팅하러 우리 불러모았느냐, 이 소리 나오죠.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모두가 고루 가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가 상업적인데 요 위에 나이트클럽이 있다. 이 나이트클럽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요. 돔나이트 있죠. 그 돔나이트 하던 데들 다 망했거든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공사비가 200억 뭐 이랬어요. 뚜껑 여는 거, 자동 시스템. 그래서 예전에 갔더니 막 갑자기 탁 열고 막 눈 내리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대신 망하죠. 이유는 닫으라고요, 시에서. 왜? 그 뚜껑 열면 걔네는 좋아도, 그 건물에 걔네는 좋아도 밑에 층부터 주변을 완전 피해요. 얘네만 좋고 나머지 피해지.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수는 신고하라. 신고 조건에 안 맞으면 신고 없이 했으니까 원상회복 내리니까 뚜껑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너네만 위해서 쓰는 거 아닌데 모두가 공이 고르게 쓸 수 있는 조건 맞춰줘. 그게 건축법이 되게 기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안전성.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3년 전에, 이제 2월달 되면 4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재건축 아파트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짓던 거 준공직전에 무너졌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현산 본부장이 있어서 막 조졌어요. 나라망신 아니냐, 이 무슨 개망신이냐. 근데 여러분 그 일이 터졌을 때 현산 쪽에서는 형사 책임 하나도 안 졌어요. 민사적으로만 해결했죠. 왜? 위법이 없었어요. 팔짝도요, 자기네 억울하대, 위법하지 않았대, 부실시공 안 했대요. 야, 근데 왜 무너졌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현산은 그 당시에 수주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건축자재상의 빅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 수급 물량 딱 정해서 자재상한테 얼마 만들어. 금액은 이걸로 할게. 얘네가 결정해요. 그럼 자재상 시멘트, 철근, 레미콘이 여기에 1.3배, 1.8배에서 만들어 나머지 팔죠. GS는 명품만 짓다 보니까 자재 발주가 적죠. 자재 발주 적으니까 가서 살려면 못 사니까 철근 빼고 지니까 순살자 이런 거 나온 거예요. 현산은 FM들이 졌어요. 근데 무너진 이유, 과유불급. 일이 너무 저스트해요. 저스트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레미콘이 그날 만들어서 그날 써야 돼요. 미리 만들 수가 없어. 재고가 되면 굳으니까. 그럼 이걸 받아서 그날 치는데 그날 비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비 오면 레미콘 못 치는데 위에다 천막 찍어 줘요. 왜? 비가 왔다. 하루 못했죠? 6월 30일까지 받는 현장이 7월 1일 넘어가면 하루 더 받아야 되잖아요. 7월 1일부터 레미콘은 딴 데 나가야 돼요. 그럼 그 현장 다 3개월 뒤에 끝나고 남는 거 받아온다. 현장에 그럼 3개월 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비 와도 위에다 어떻게 덮어 씌우고 치는 게 그래서 그래.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하느냐? 경화제를 넣어요. 저거 뒤에 조금 온도 좀 끄다니까 할까요? 온풍기 너무 덥네. 경화제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해서 딱 넣으면 순간 굳어요. 굳히는 거. 그럼 굳었다. 강도 측정하고 올리죠. 근데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에 측량되지 않았던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딱 뿌렸는데 순간 굳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얼은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강도 측정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올렸죠. 쭉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목수가, 거기는 목수가 현장 수장이 베테랑이더라고요. 뭐냐면 밑에서 이제 이렇게 딱 굳어가니까 내장을 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굳은 게 조금 녹으면서 밀리는 거예요. 이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틀에 이렇게 내장을 다는데 이게 내장 각 층별도 도면이 똑같은데 내장재가 끼더래요. 점점 올라갈수록. 뭔가 이상하잖아요. 잠깐만 좀 이상하다. 스톱. 그래서 원래 입주를 정규 입주일보다 약 2달을 늦추고 2월달 딱 되자마자 날이 푹해지니까 그때부터 옥상에서 계속 물 뿌렸잖아요. 물 뿌린 장면 나오잖아요. 계속 물을 뿌리니까 물이 흐르면서 언대를 녹인 거예요. 그게 또 하필이면 밑에 층이냐. 거기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만약에 현산이 그런 조치 안 했다면 진짜 큰 사고의 국제망신이에요. 왜? 입주해서 사람들 새 집 들어가서 이 집 나르다 무너졌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는 토지 이용이 좀 달라요. 얘들은 평면적인 이용, 평면적인 이용인데 얘들은 입체적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법 배울 때 건축물이란 뭐라고 배웠어요? 건축물이란 지붕이 있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요게 지금 지붕이라면 지붕을 지어놓고 그냥 두면 지붕은 그냥 있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합니까? 지붕을 지어놓고 그냥 두면 떨어지죠. 밑에 뭐를 대야 돼요? 기둥 또는 벽 받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내부 공간이 거실이라는 게 생기죠. 이런 거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걸 새로 만들 때 신축, 넓히는 걸 중축, 다시 짓는 걸 개재축. 그게 뭐라고 해요? 건축행위라고 하죠. 이해됐어요? 그럼 스톱,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싶어? 허가 받고 해. 여기서 이제 딱 걸려요. 뭐가 걸리느냐? 다른 법을 딱 보면 개발행위란 뭐다? 허가권자 누구다? 허가 절차는 뭐다? 기준은 뭐다?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다 써 있어 그 법에. 근데 건축법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건축법 딱 사이트 들어가서 봐가지고 목차 보면 건축 개념, 건축물의 정의, 건축 허가권자, 절차 다 써 있어요. 근데 건축 허가 기준은 안 써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 허가 기준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건축 허가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용도 지역이에요.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봐요. 용도 지역이 뭐예요? 건축 허가 기준이에요. 건축 허가 기준이 뭐예요? 용도 지역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절 보세요. 천천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기 모텔이 잘 돼요. 길 건너 내 땅 나도 모텔 질래. 넌 안 된대요. 쟤는 되는데 왜 넌 안 돼? 왜 난 안 돼? 공무원 얘기합니다. 저 땅은 상업적, 이 땅은 준주거. 이해되시죠? 친구가 100평의 땅에다 1층짜리 단독주택 지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50평을. 그 도면을 준 데서 우리 집도 100평이 있길래 실렸더니 난 안 된대요. 왜 안 돼? 물어봤더니 얘기합니다. 야, 네 땅은 용도적이 자연 녹지라 건폐율이 20%야. 저 땅은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60%야. 문제 이해되죠? 그게 용도적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 이전에 이 공법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지적 측량법 이거는 공법은 아니에요. 우리 지목이 뭐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공법은 아니고 공시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쓰니까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지목은 뭐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다만 공법이 지목 몇 개를 찍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농지법, 지목이 전답과수원 실경적 이용되면 농지이다. 그럼 농지법에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목 임야, 그럼 산지관리법, 우리는 이 법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걔들은 개발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요거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가 일단 공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개발행위를 딱 보게 되면 개발행위는 토목공사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라고 하는 토지형질 변경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에요.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바닥 기초는 일단 얇게라도 잡은 거예요. 바닥 기초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이런 토지 개발론 쪽에 들어갈 때 묶어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이 이렇게 해서 4,000평이 있다면 이 4,000평을 개발할 때 지목이 전답과수 아니면 일단 얘는 빼도 되죠. 그러나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조정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지목이 토목공사까지 필요하다. 지목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그럼 개발행위가 토지형질 변경에도 맞아야 되고. 요거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분할도 해야 되고. 정리됐죠? 그러면 그런 내용에 맞춰서 여기 이 땅에 저런 식으로 전원주택지, 지금 여러분이 다시 화면 보세요. 이 땅 임야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더라. 이 얘기라고요. 정리되시죠?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분할되면서 이게 개발이 됐다. 여기서부터 쭉 딱 올라와서 개발이 됐다.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될 때 이제 딱 여러 개 법문이 있는데 법은 시간이 가면 진화돼요. 다시요. 시간이 가면 진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은 진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민법이나 상법은 잘 안 여러분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 바뀌는 거 보셨어요? 기억 안 나죠?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 뭐예요? 세법이랑 공법이에요. 그 이제 나도 옛날에 공법 강의 했는데 공법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 갑자기 시험 보기 3개월에 바뀌어요. 그럼 바뀐 얘기를 또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헷갈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가르쳐줘서 모르더라고요. 그냥 동의하시죠? 바뀌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교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것만 얘기해요. 저녁 거 기억도 안 나. 이러니까 하는데 법은 자꾸 진화돼요. 왜? 투기가 있고 공법적 피해자가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욕구에 맞게 법이 바뀌니까 공법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현장은 옛날에 만들어진 현장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거에 대한 독해를 할 줄 알면 여기서 되게 수익 모델이 잘 나와요. 자, 요거에 대한 건 2교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되니까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협회에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하다 공법적 사고 나면 그런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례별로 이거 막기 위해서는 어떤 거 교육을 강화하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맨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거꾸로 그 반대쪽 얘기가 있나? 뒤져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면 중개사고는 안 나요. 왜? 하자가 보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저런 땅 중개했는데 개발하려면 그 4평, 5평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거 해결하려고 수수료 받은 거 토해놓고 그거를 사려고 했더니 울고불고 전화 오더라고요. 500만 원 받은 걸 그냥 사주고 말아요. 한 평. 30만 원짜리 무슨 500에 삽니까? 빨리 그냥 끝내요. 전화 1억 달래요. 1억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경우예요. 이거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저 잘 만난 거예요. 저 잘못 만났으면 이거 이상한 사람 이거 알고 받았다. 난리 납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기 이 땅을 내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겠다. 그럼 과거에는 이런 땅을 사서 그냥 무자비하게 자르면 분할이 됐어요. 그럼 분할이 돼서 내가 도로 내겠다. 그리고 이렇게 내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라서 팔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히읗 다 팔려요. 그러면 팔리면 돼. 팔고 안 팔리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팔고 여기다 도로를 내면 되는데 얘들이 도로를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도로를 안 내요. 그러면 얘는 도로를 안 내니까 이렇게 이 도로를 안 내니까 나중에 얘들이 깜짝 놀래요. 나는 도로에 접한 땅을 샀는데 무늬만 도로예요. 그냥 도로 모양으로 분할된 땅이에요. 이런 거 잘못 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지으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주택법의 대지조성 사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주택법 등록면허를 빌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죠. 그 대신에 이겁니다. 너 이렇게 자른 이유가 뭐야? 집 지려고요. 전원주택지로 팔려고요. 그럼 건축허가 받아와. 그래야 분할이 돼요. 기획부동산이 하도 장난치니까 분할 조건으로 인허가를 다 내야 분할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분할하려면 또 산지 전용 기준까지 다 맞춘다. 그럼 이게 또 복잡한 얘기니까 그게 뺄게요. 빼고 뭐만 보느냐?
이대로 여러분이 쭉 해서 분할을 하려고 보면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옛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대로 이걸 다 분할하려면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개 필지가 다 분양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분양이 되면 그들은 12명한테 인허가 내고 분할되면서 잔금 받으면 되는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12명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 번에 계약서 쓴다 이게 안 되면 먼저 계약서를 쓰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럼 먼저 계약서 쓰고 중도금 잔금 받고 잔금 받을 때쯤 되면 그 사이에 분양이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잔금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되는 개발론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변형되는 개발론의 끝에 방법론이 뭐냐? 다단계를 구성해요. 무슨 다단계 피라미드가 아니라 단계별로 바늘을 땀 뜰 때 한 단 한 단 뜨듯이 이거죠. 그냥 이 땅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여기다 사도를 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 필지를 분양해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허가를 낼 때 허가의 순서가 어찌 되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에서 임야가 없다면 농지 얘기는 빼요. 그 대신 여기는 이 인허가가 다 들어가야 돼. 저기 복잡하게 보지 말고 먼저 이 땅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기서는 요거 이전에 일바따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사도 내겠다고. 그리고 사도 개설 허가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임야라면 산지 전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 허가 두 개를 받고 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분양이 됐다면 분양된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귿, 니을, 지읒, 치읓을 엮어요. 이것도 이해됐죠? 그러면 디귿 이들 붙어서 4명이 분양이 되면 다시 요 필지에 대해서도 요 사도개설가를 다시 여기서 연장으로 내고 요 필지에 농지 전용 형질 변경 산지관리법의 산지 전용 이 인허가를 또 내요. 이게 평면적 인허가야. 평면적 인허가 내면 다시 그 위에 건물 되는 건축가가 내는 거예요. 순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 이해됐죠? 이 개발론 약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다시 4개가 그 사이에 분양됐다면 4개에 대해서 분할돼서 다시 허가를 넣으면 이렇게 분할이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분할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받아서 인허가 났으니까 완전히 기획부동산에게 땅 쪽에 팔아서 사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땅 사는 일은 없잖아요. 요거 이해됐죠? 그러면 이 중에 얘들이 누군가나 공사를 해서 얘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허가 뒤에 사도개설허가에 대한 착공을 해요. 그러면 얘 포크레인 들어가서 땅 파고 돌 고르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토지 형질 변경 현장도 착공이 돼요. 이해됐죠? 토목공사 착공. 그리고 건축허가도 착공 신고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착공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요. 이게 지금 다 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 대한 도로에 대한 준공이 떨어져요. 공사 다 했다. 그럼 이 순간 준공 떨어지면 얘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에도 준공이 떨어져요. 그럼 이 순간 얘는 독립 변수가 뭐였어요? 이제 임야로 쓰고 있었는데 공사가 됐으니까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제 공사 완공된 것 때문에 종속 변수가 지목이 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건축허가 착공된 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쭉 가는 건데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지목이 대가 됐죠. 그럼 얘가 니은이었는데 니은은 요걸 살 때 개발업자가 갑이면 갑은 여기 있는 요 땅도 이들 12명에게 다 파는 거예요. 지분으로.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지금 여기까지 수업 내용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죠? 편안하시죠? 언제부터 편안했어요? 다 듣고 편안하게 있으면 내가 참 힘들어요. 나는 되게 여러분 편안해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땅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봐가요. 이 도로가 지금 현재 120평이라면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해요? 12명이 10평씩 갖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얘는 10평 중에 여기 잘라진 게 3분의 1이니까 10평 중에서 어떻게 해요? 3평, 4평, 3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여기 이해되세요? 다시요. 얘가 여기서 120평을 분양받았는데 보면 이 땅 면적은 110평이고 10평이 뭐예요? 공용 면적인 도로라고요. 이해됐어요? 도로 다 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팔고 떠난다고요. 얘는 떠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가 뒤목이 도로가 됐잖아요. 정리됐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얘가 어떻게 해요? 니을번에 누군가 개발을 하면 그렇게 해서 중공나면 이것도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공이 나면 이게 팔렸다 분할되는 순간 얘도 4평을 또 받아요. 이것도 이해됐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니은이 그 사이에는 중공 나서 이 집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파한테 파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됐죠. 알파는 살 때 요거 샀죠. 사도 지분도 얘가 니가 크게 받으니까 팔겠죠. 샀죠? 요것도 샀겠죠. 등기 넘어갔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 안 팔렸을 때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는 뭉뚱그려서 한 필지였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모양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뭉뚱그려져 있는 땅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적은 이렇게 돼 있지만 뭉뚱그려져 있는 땅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쪽 보세요. 이쪽은 아직 개발 매매가 안 돼서 분할이 안 돼 있으니까 니은은 갑한테 3평 받을 권리는 있는 거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발이 끝나야 받죠. 그러면 알파한테 팔 때 여러분이 알파라면 니은이 팔려는 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3평, 4평과 이 땅이잖아요. 이것도 있다 이것까지 사라면 여러분이 알파라면 굳이 그거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안 사죠. 왜? 3평 땅값 주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요 땅만 사고 떠나요. 누가? 니은이. 니은은 떠나니까 요거는 알파 지분이 됐는데 시간 지나면 갑이 이게 분할되면 연락해서 니은한테 받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계약된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받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넘겨서 얘기해 볼게요.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알파한테 주겠어요? 지가 받겠어요? 지가 받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니은은 지가 받고 얘가 이 땅 팔아서 남겨먹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낸 거예요. 아니면 이 땅 그냥 남겨두고 어디가 사업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나오죠. 이해됐죠? 그럼 이 땅은 사도개설어가 이런 얘기가 쭉 돼서 착공까지 돼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 져서 건물이 다 져서 준공을 내려면 준공을 또 내서 넣어야 되는데 모든 단계별로 뭐가 필요하냐면 토지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가서 동의서가 찍혀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잠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그림을 키워볼게요. 여기까지는 도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린 거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세 필지가 분양이 돼 있는데
얘 세 필지가 누가 건축허가를 안 내니까 3분의 1만 갖고 있었고, 얘들은 요 사도집은 여기도 3분의 1을 갖고 있었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 분양받은 걸 누군가 개발하면 잘릴 텐데 개발을 안 하니까 지분만 갖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얘가 경매에서 우리가 받았죠. 그럼 받으면 여기까지는 중공 났어, 이건 다 도로가 됐지만 요 뒤에는 다 임야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쪽은 아직 땅도 도로 모양으로 분할도 아직 안 됐어요. 저기 우리가 지금 있던 요 케이스 다시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일정 시간적 시차에서 여기는 아까 이 분할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계획도면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이 아직 매입이 안 됐다면 이 땅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다시 카메라 이쪽 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아직 분할도 안 되고. 이제 이 현실의 모양과 여기 있는 지적 상태가 왜 안 맞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에 들은 집들을 이렇게 해서 착공해서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준공 직전인데 준공은 시골에서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거 이게 누구 거예요? 집은 우리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지면 준공 받아야 되죠. 준공 받을 때 사도부터 준공 받아야 되죠. 그러면 있는 사도 지분권자들이 다 계약해서 동의해야 돼. 저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저런 조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12명은 다 해야지. 바꾸서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동의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모든 계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하면 배임죄, 사기죄 됐다. 문제됩니다. 근데 여기서 망해서 뺏긴 사람은 경매를 내가 샀죠. 나는 경매는 원시취득이에요. 앞에 사람의 권리물을 내가 승계받지 않는다고요. 매매는 내가 저 권리물가 있는데 이걸 인지시키고 해줘야 되고, 만약에 얘한테 인지 안 시키면 내가 사기죄가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팔면 배임죄도 돼, 그건.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경매에서는 나는 경매 받았고 몰랐다. 저쪽은 난 망해서 뺏겼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끝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는 이거 도장 안 찍어도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쪽의 땅들이 건물 다 짓고 있어요. 다 져서 준공 직전이에요. 그러면 집들 다 졌죠. 보이죠? 집들 다 졌죠. 근데 여기서 준공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쪽에서 개발업자가 도장 늦게 주니까 일단 그냥 시골이라 방치하니까 들어가다 산 거예요. 그냥 살아 누가 뭐라 하니까 그냥 산 거예요. 그 이제 약간 그 컨트리 한 약간 그 시골 정신 있죠. 근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아까 나온 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준공 안 난 땅들이 왜 쓰느냐, 민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싹 조사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걸리는 줄 아세요? 여기 필지는 34개 필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 건물 지어서 준공 직전에 있는 게 17개인가 18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인허가와 달리 산지 전용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인허가는 언제부터 착공해서 했다. 그럼 그거 다 지으면 돼. 농지 전용이네 건. 근데 산지 전용은 허가 낼 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영어로 from, to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전용이 완료돼야 돼. 이 조건이 있어, 산지 전용은. 이유가 있어요. 산지 전용은 안 되면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식은 또 해도 돼요. 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데 저 언제까지란 데드라인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공사하고 있다면 연장을 해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지 전용에 연장 조건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공법적인 일을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산지 전용은 from to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허가를 착공을 하고, 농지 전용 언제부터 착공하다 이걸 끝나. 그럼 내가 알아서 공사하고 늘어지면 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번에 여러분 연신내에서 엄청난 물난리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위에 이쪽에서 재개발을 했거든요. 부시니까 비가 오니까 빗물이 막 넘쳐나서 막 이게 덮쳐서 건물 지하까지 들어가고 난리 났어요. 연신내가 고지된데도
막 그냥 물이 너무 많이 위에서 나오니까 밑에 막 건물 제로 다 스며들어가서 난리 났었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드려볼까요? 이면은 공사하다 방치가 되면 주변이 너무 위험해요. 다시요. 농지는 공사하다 방치돼 주변에 피해가 안 줘요. 이면은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데 이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공사하다 이게 방치대가 돼서 4, 5년 가면 비가 올 때 무너져 내려요. 막 빗물이 넘쳐나고. 이해되세요? 산은 나무 뿌리가 경사진대를 버티는 게 있는데 산이 황폐해지면 옛날 산사태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연장해야 되고 근데 일정 연장이 돼서 더 이상 안 된다면은 전용이 취소돼요. 자, 이면은 들었죠? 언제까지 중국 내? 못 내? 전용이 취소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화면 보세요.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용이 취소되면 임야로 돌려야 되고 건물 다 부셔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음성 안 들려드렸는데 여기 오프라인 오시면 내 음성 드릴게요. 온라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음성에는 개인의 절박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영상 녹화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듣는 분들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이 뒤에 있는 건물 지어진 이 집들 다 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집 주인이라고 볼게요.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이거 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17명 모였을 때 내가 너희들 1,000만 원씩 줘. 그럼 내가 찍어줄게 이랬어요. 여러분 어떡할래요? 1,000만 원 내고 얼른 중국 낸다? 야 이 도둑놈아 너 3천짜리 받고 17명 1억 7천 되게 말이 돼? 나 못 찍어. 안 찍는다. 어느 쪽? 지금 나는 억울해서 못 찍는다. 이런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런 쪽이라면 안 돼. 부동산이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교육비 빨리 다 한 번 받아서 헬스클럽 끊어요. 막 운동 계속해서 뭐 날르고 돈 받고 이런 거 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돼. 들고 날르고 머리 쓰는 거 하면 안 되고. 합리적 선택은 무조건 1,000만 원 받고 이거 둥근 낸다. 이해되죠? 3천 받았지만 8천 해준 거 고맙다고 절해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절한다고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나는 얼마? 3천. 8천. 자 보세요. 3천 투자해서 8천이면 나쁘지 않죠. 2개월 만에. 단기에 고수익에 소액 투자 맞죠. 위험한 건 내가 위험해. 지금 저쪽이 위험해요. 저쪽이 위험하다고요. 이게 과소토지의 반란. 요번에 수업하는 주제들이에요. 다시 볼게요. 제가 이 중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와서 보는 분도 있는데 제 옛날 모습 보면 분은 놀랄 거예요. 제가 옛날에 98kg까지 갔어요. 지금 72kg입니다. 엄청나게 살을 뺐거든요. 저 처음 봤죠 이번에.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온라인에 옛날 영상들 나올 때 보시는 분은 나 아닌 줄 알아요. 그때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살을 많이 뺐는데 한동안 제가 승마를 했었어요. 그때 살이 많이 빠져서 98, 97가루가 89 정도로 내려가더라고요. 10kg를 뺐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승마를 할 때 이제 승마를 하니까 나도 살이 빠지고 말도 살이 빠져요. 나 태우는 게 힘들어갖고. 근데 우리가 말 타는 그 승마장에 마주들이 농장을 빌려서 그냥 논바닥에서 말 타고 했는데 농장이 이렇게 테두리 치고 근데 그게 경매당해서 우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말을 비닐하우스에다 뒀다가 나중에 이제 한 2달간 겨우내 보관했다가 타려니까 이제 말이 길길이 날뛰어요. 사람이 안 타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조련시킨 중국 아저씨를 불렀어요. 조그만 해서 전기 충전 자동차 전기 자전거 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저런 책으로 어떻게 말을 흘렸을까 했는데 그 내가 제가를 물리려니까 말이 앞다리를 들어서 내가 끌려 올랐다 뚝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말이 이게 너무 사람 안 태우니까 버릇이 잘못 들였다. 그래서 그분이 왔는데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조매할 때 나무에다 딱 가지에다 이렇게 말 묶어놓고 막 뒤에서 채찍으로 그렇게 팬대요. 그럼 이 사람이 채찍만 하면 말이 꼼짝 못한대요. 그렇게 조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 딱 났다니까 말이 긴장을 해요. 근데 이 뚜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힘센 말이 뚜레를 탁 코에다 끼니까 쭉 내니까 말이 땅바닥에 고개를 탁 대고 벌벌벌 떠오르요. 꼼짝 못해요. 이게 아프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누르더니 재갈을 씌우려다 갑자기 날 딱 봐요. 에이씨, 왜 했더니 재갈 입에 무는 데가 뒤집어졌더라고요. 하도 말을 안 돼서 뒤집어지고 몰랐는데 뒤집어서 재갈 씌우니까 이게 따가우니까 말이 팔팔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돌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했냐, 돌려놓으니까 말이 차더라고요. 되게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힘센 말이 뚫에 딱 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이 기술이 그 기술이에요. 지금 여러분 요번 수업에 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가치없어 보이는 작은 땅 하나가 완전히 뭐 배판이 아니에요. 세 판, 네 판을 뒤집어 놔요. 그 기술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난 그런 투기적 말밖에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분도 있잖아.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걸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딴 사람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 예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끔찍한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물건을 제가 보세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예요. 3,300짜리인데 우리가 5천 얼마 썼는데 떨어졌어요. 1등 얼마 썼나 보세요. 1등 2억 5천 썼어요. 몇 프로요? 760% 썼잖아요. 집행카드 부를 때 1등 저 불렀어요. 근데 2등이 갑자기 아니 저 2억 5천 썼어요. 이래가지고 뺏겼는데 이게 여러분 그림 보면 지금 똑같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된 요 땅.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땅인데 여기 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분이 있어서 결국은 얘가 이거 도장 안 찍어주니까 여기 있는 건축업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서 한 거예요. 그 분할 청구서 했는데 얘네들은 끝까지 알바끼 하겠다 2억 5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더니 우선 매수합니다니까 당신은 지분 경매는 우선 매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우선 매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나가더라고요. 나 2등 돼서 나가니까 이제 차 세우는데 또 옆에 세웠어요. 그래서 얘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노인네가 울어요. 아니 저거 왜 안 받으니까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선생님이 좀 높게 그럼 저런 거 알고 받으면 한 3억 써서 받고 나한테 4억에 팔지 그랬냐고. 근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원하냐 했더니 저 사람들은 얼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땅을 갖다가 거리해 볼까요? 여기 두 집이잖아요. 이거 땅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이거 받아서 이거 그냥 뺏을 거 생각한대요. 무슨 이해되죠? 이거 중국 못 내니까 무너질 거면 자기한테 진짜 헐값에 팔 거 아니냐 그거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이 수업 제대로 안 들면 어디 가서 전원주택지라고 이런 거 중개한다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그 물건이 만약에 준공이 났다면 옆에 땅에 토지용계 강의로는 옆에 두 필지가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 사이 뭐 해결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도 임야로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임야죠. 요거 받은 애들이 동의 안 해주니까 얘들이 도로 사도 준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토목 준공 안 나고 건축 준공 안 나니까 아직도 임야잖아요. 결국 이 사람 지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타임 프롬 투 타임전이 끝나죠. 전용화가 취소되면 위에 부셔야 돼요. 그럼 이 건축업자 어떡할까요? 그때는 그냥 얼마나 사더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 집진 건축업자 노인네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나보고 원망을 해요. 그런 거 아는 사람 자기는 왜 안 들었냐 했더니 자기는 잘못 알았대요. 공유자 우선매수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 몰랐대요. 그 잘못 배운 거죠. 지분이 경매 나오면 공유자 우선매수 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로 나올 때는 우선매수 없어요. 그 걔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은 알면 저런 거 왜 나보고 5천 날로 먹으려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5천 받아서 당신한테 한 2억에 팔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좋은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고맙죠. 무슨 말이 이해돼요? 결국 이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구성하는 수업은 뭐 그냥 뭐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공법적 분석을 통해서
논리 구조를 잇는 물건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이런 걸 찾아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파트 중개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토지 중개할 때 사고 절대 안 내요. 왜? 사고 나게 되는 게 이런 거 모르고 중개했다면 얘들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런 거 감정가 3,300이다. 내가 수수료 5천 받았다. 아유, 얘한테 5천 주고 사라고. 가면 울고불고 전화 2억 달래. 이 소리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중개사고 막기 위한 교육을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고 뭐뭐 조심하라 강의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물건 맞나?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중개사고 사례 역발상으로 제가 구성한 논리가 이런 거고 그런 물건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수업을 할 거란 얘기죠. 과소투제 반란. 아까 펄펄 뛰는 기운손 그 말, 나 딱 씌울 때 들고 날려보내는 그런 말이 그 기운 없는 그 중국 노인네가 뚫에 딱 끼자마자 꼬칙 소리 못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쭉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그런 물건, 이번에 수업할 내용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뭐야? 저걸 왜 받아?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미 개발이 다 끝난 이런 땅 957만 원에 이런 사도 지분 받으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왜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감정가 2,600짜리를 남들이 안 받으니까 95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우리가 이거를 저쪽에다 왜 5천에 팔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이 다음에 중개업 할 때도 거꾸로 보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걸 배우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6평짜리 땅이 있는데 443만 원짜리 886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1억에 팔았는가,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것도 내내 그런 케이스고, 이 마당이 도로가 마당이고 마당이 도로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토지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 1,600짜리를 얼마에 받았다는 얘기는 공개를 안 하겠어요. 수업 때 공개할게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득을 냈는가 나오는데, 하나만 여러분 대기해 볼게요. 여러분 용도적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동의하시죠? 다시요. 여기 보면 이런 거 하나는 감정평가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이 경매 나온 땅을 딱 보게 되면 경매 나온 토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 땅의 용도적은 농림지역이잖아요. 이 지금 경매 공법상에 농림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 땅의 토지용객 확인을 보면 용도적 뭘로 됐어요? 농림지역인데 계획관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획관리로 바뀐 게 이런 땅이 도대체 어떤 흐름 속에서 농림지역 받는데 계획관리로 바뀌고 어떻게 환가시켰는가, 이런 거 이제 보게 될 거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땅인가? 여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요 땅이에요. 요 땅 수용되고 잔해지. 근데 위성지도를 보면 이 땅에 여기서 수용되는 수용주체가 이쪽으로는 길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 길에 접한 이 뒷땅이 개발하려면 요 땅이 딱 틀어막고 있어서 개발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다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수업 들어가면 본인을 보겠는데, 나중에 770만 원짜리 땅이 여기는 요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요 땅, 요 삼각형 요 땅, 요거 딱 삼각형 이렇게. 여러분 이런 땅을 여러분한테 850에 사람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환가는 3천만 원 넘게 됐어요.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고, 다시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이 그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요 땅이에요. 길게 돼 있는. 여러분 이런 땅 여러분에게 여기 나오는 대로 1350에 사람은 사요, 안 사요? 머리에 총 맞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3700 나왔어요.
이런 게 왜 나오는가?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수업할 거는. 이 뒤에도 보면 왜 그래요? 뭐? 재미없어요? 다 거짓말 같고 사기꾼 같아요? 지금 여러분 쭉 논리를 보게 될 때 뭐를 보냐면 엊그저께 논산 갔다 왔는데 요거요. 800만 원짜리 땅인데 960만 원 받았죠? 이런 땅이 여기 있는 요 땅이고 앞에 있는 요 땅의 지분인데 이 땅이 왜 얼마나 얘기도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팔리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이제 이 부동산 현상을 공법적 해석으로 보면 이게 수익이 왜 나는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같은 케이스 얘기고 요 뒤에 하나만 더 잠깐 볼까요? 요거는 저희가 315만 원짜리 땅을 450에 받았어요. 여기는 요 땅. 여기. 요거는 나중에 수업 들으면 10억이 매출을 올려 10억 이득을 냈어요. 왜 그렇게 낸다든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죠. 사기꾼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첫 번째 딱 수업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설명 드리니까 딱 이해됐잖아요. 완벽했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번에 받은 요 땅. 이것도 요번에 받았어요. 9월 29일 날. 얼마 전에 받았죠? 680조를 천에 받았잖아요. 단언컨대 제가 이걸로 5천만 원 못 벌면 내 강의 안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만 알죠.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 요런 거요. 저희가 직접 낙찰받은 부동산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좀 몇 개 보여줄 거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3,570만 원짜리 땅이 쭉 떨어져서 저희가 950만 원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요 땅이죠. 맹지에 뒤에 보면 이렇게 있는 이 땅, 공장 옆에 이런 땅 여러분 1,000만 원에 받으면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5천만 원 팔았다면 괜찮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고. 공법적으로 이게 지금 맹지인데 상황을 뒤바꿔 놓는 거죠. 다음은 여기 보면 3,800짜리 우리 이라티비전이 5,200에 받았죠. 어떤 땅이냐면 여기 있는 뒷땅에 맹지죠. 여러분 이런 거 감정가보다 높게 받는 거 이해 안 되죠. 저희가 3억 벌었거든요. 이건 이제 수업 중에 왜 그런가 직접적인 데이터 다 보여드리고 논리를 설명할 거예요. 아까처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희들이 받은 물건 참 많죠. 이 물건이 여러분 이제 이건 1억 2,900, 1억 4,600이잖아요. 도로 받았어요. 이 물건이 지금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게 5억이 좀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경매를 받았는데 매수인 이주항 제가 받았어요. 이 물건은 농지인데 39평입니다. 집은 5평이죠. 근데 180짜리를 280 받았잖아요. 여기는 요 농지요. 집은. 여러분 이런 거 집은 이렇게 해서 180짜리 280 받으면 받겠어요? 안 받죠? 나중에 배우면 지금 여기 요 지분을 받은 건데 여기 뒤에가 개발할 때 환경영향평가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장 안 찍어주면 여기 몇백억의 개발권이 준공이 안 나요. 이제 이거는 여기 우리 배운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요것도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이라이티비전이 1,200에 받았잖아요. 저희 회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요것도 나중에 수업 들 때 보면 이 분이 전화해서 통화 녹음한 거 이것까지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들을 때 보면 저 사람은 꼼짝 말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우리가 지금 1억 불었는데 저쪽에서는 뭐 5천 정도 하죠. 이 얘기가 지금 협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1,200 받아서 5천도 괜찮죠? 이제 별로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 난 저렇게 내용 어려워서 못 배워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토지 중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현장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스카이프로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인데 진짜 가서 보면 땅들 멀쩡하고 너무 좋아요. 왜? 여기 옆에가 세종시니까. 세종시의 집값 생각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땅 사서 전원주택처럼 치면 세종시 생활 다 누리면서 정말 저가주택 사는 거예요. 근데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개사고 막을 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멀쩡하다는 표현을 좀 다시 얘기해보자. 여러분 멀쩡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멀쩡하다. 멀쩡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사전적 의미가.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멀쩡하네 이랬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느낌 안 좋죠? 멀쩡하다는 표현이. 정상적이다 이 표현인데 사용은 그때 안 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술 끝나고 같이 맥주 한잔 먹었는데 다음날 한 분이 응급실 가서 사경을 했는데 술 많이 먹어서 박사님 원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이 그래서 전화합니다. 나머지 분들한테 아니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먹였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서 죽게 생겨서 죽나 안 죽나 먹여봤어 이런 소리 안 해요. 술 잘 먹고 집에 갈 때 멀쩡했어 이래요. 다시요. 운전한 거인데 앞바퀴가 빠져 차가 뒤집어져 죽을 뻔했어요. 카센터에서 고치는 데서 이사 주인 죽었죠? 아니요 입원했어요. 어떻게 이런 차를 운전이 참 상것도 희한하네 이래요. 그럼 가서 얘기합니다. 등짝 심하게 딱 들면서 어떻게 그런 차를 몰았어? 식구들이 그럼 뭐라요? 그렇지 않아도 운전할 때 빠질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시동 걸 때 멀쩡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멀쩡하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언제 쓰느냐? 사전적 의미는 멀쩡하다지만 실제는 언제 쓰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멀쩡해 보인다. 그럴 때 멀쩡하다 이런 표현 써요. 이해되시죠? 질문. 영상 보시는 분도 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멀쩡합니까? 멀쩡해요? 멀쩡 안 해요? 인정해요? 멀쩡해요? 그것도 인정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이쪽에 K마스 쪽에서는 중개업하는 분 중에 토지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은 이쪽 수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들으시면 투자도 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거 배운 사람은 현장 가서 토지 볼 때 멀쩡하네. 이거 멀쩡해 보이네. 이거 알아요. 진짜 문제가 뭐다 알면 중개사고 안 내요. 공장도 이거 아까 조금 뒤에 있는 맹지 보인 거 있잖아요. 그 공장 그 법은 공장 설립 승인법에 따른 거예요. 그 법에 따른 내용을 보면 그거 앞에 있는 공장 중개하면 큰일 나요. 공장 승인법을 보게 되면 공장 승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쪽에 있는 거 준산업단지 조성되는 거 저쪽에 보면 주택단지 조성사업 이런 거 딱 보게 되면 그 법에 따라 그 맹점이 보인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입실 가서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까지 보여드리고서 공개특강 끝낼게요. 여기 보면 여기 1번과 2번 물건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 보여주는 게 문제가 2번 나중에 이거 수업 때도 보여주는데 뒤에 보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쪽에 우리를 딱 봐도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버려요. 그 뭐예요? 이 땅에 뒤에 아파트 짓는 걸 다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행사가 아파트 시행하려고 다 해서 법적인 인허가 냈는데 앞에 쪽 땅을 딱 끊어버리니까 뒤에 쪽이 승인 안 나버린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땅이 500이라면 얼마 불러도 될까요? 걔들은 아파트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억 남는다고 칠 때 문제 이해되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법적 개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관관계에 있는 과소토지의 반란 이런 수업을 듣는 거고 진짜 장점은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공법적 깊이를 알게 돼요. 이런 얘기 막연히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면 현실적에서 공법적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점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공개특강 원래 좀 잡았는데 인원도 있고 또 박 원장님이랑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개특강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